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열다의 김은식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어 원서 읽기와 관련된 이제 맛보기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영어 원서 읽기를 막연하게 줄거리 읽고 느낌 정도 정리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해석 위주의 어떤 수업이라고 이해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의문열다의 영어 수업은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내신 시험이라든지 또 앞으로 치를 때 수능 시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단지 그 수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테스트로서 영어 원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은 영어 읽기라고 보셔도 되고, 정말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 원서 읽기 수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 영어 원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실제 저희가 보게 될 교재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책은요, 제가 만든 이제 교재인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텍스트로 선택한 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고요. 지금 이렇게 발문의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주로 저희가 5주 분량 정도의 수업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거의 한 1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25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을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그 읽어오신 걸 바탕으로 제가 주요 지문에 발문을 해서 같이 학생들과 토론하고, 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알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He was an old man. 그는 노인이었다. Who fished around in a skiff. 스키프는 나무로 만든 목조선인데, 나무로 만든 이 목조선에서 혼자 낚시를 했던 늙은 노인이었다. 이제 걸프 스트림 장소적 배경이 나오네요. 이 쿠바 지역에 있는 해안입니다. 그리고 he had gone, 자, 그는 had gone 84 days now without taking fish.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84일이나 나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기로 나간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거죠. In the first 40 days, 첫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 노인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 days 동안도 당연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겠죠? 그러자 더 소년의 부모님이 그 소년에게 뭐라 말했냐? 이 노인은 이제 분명히, 그리고 마지 최종적으로 살라오 온 게 분명해. 살라오가 뭔데?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불행의 가장 최악의 형태라고 하는 말이죠.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and the boy had gone at their order. 그들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in other boat, 다른 보트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배는 which caught three good fish the first week. 첫 번째 주에만 해도 큰 고기 3마리나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년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다가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못 낚으니까 40일쯤 돼서 소년의 부모님이 너 이제 그 노인 배 타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부모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소년은 이제 노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It made the boy sad to see the older man coming each day with his skiff empty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 부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it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 문장에 거의 뭐 지문에 안 나오는 게 없죠. 그만큼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 it이 학교 문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과정 1학기 정도에 보면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과 관련된 문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it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it에 대한 정확한 의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기 뒤에 가 보시면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it이 뭘로 쓰이느냐? 첫 번째 it은 지시대명사로 쓰입니다. 두 번째 it은 비인칭 it으로 쓰이고요. 세 번째 it은 가주어 가목적어예요. 이때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앞말을 가리켜요. 앞말. I have lost my watch. He has the same one. I have lost my watch. He has it. 이때 it이 가리키 뭐냐?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계, 이런 형태로 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의 개념을 가리키는 게 it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it이 뭐냐면 비인칭 it이라고 해가지고 상황이나 날씨,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내는 거, 우리말로는 딱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It is rain 하면 그것이 비 내린다가 아니라 그냥 날씨가
비가 온다. 근데 비가 온다. 이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주어 혹은 가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인데 가주어인 경우에 it is A that B의 형태가 주로 많이 쓰여요. it is A that B.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해. 뭐가 위험하지? that이야. 네가 이 강에서 수영하는 그것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is는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게 앞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 가주어로 쓰인 is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명사절 혹은 명사구를 가리키는 뒷말을 가리킨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강조구문 나오면 다시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it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it이 뭐냐면 자 소년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든 게 뭐죠? 네, to see 이하가 소년을 슬프게 만든 거예요. 앞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인이 들어와요. 매일 어떻게 with his skip empty 빈 배로.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은 채 빈 배로 돌아오는 걸 보는 그런 행위가 그 소년을 뭐하게 만든다? 슬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it이 뒤의 맥락을 가리키니까 이때 it이 뭐다? 가주어가 it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항상 글을 읽을 때는 지시어에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소설 형식의 텍스트는 지시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구분을 훈련해 보는 것이 논리력을 키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B. He always went down to help him carry.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그가 항상 내려갔어요. 도우려고. 누구를? 그가 나르는 걸 도우려고. 누가 나르죠? 누가 도와주죠? 자, 도와주는 그는 누가 될까요? 소년이 되고요. 그 소년이 도와주는 그 노인, 그 사람이 바로 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BC의 지칭어를 정확하게 밝혀보는 연습을 했고요. 자, 그래서 소년이 그 노인이 뭘 나르는 걸 도와주냐면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런 얘기인데 자, cold lie, 꼬여있는 밧줄 낚시할 때 쓰는 거고요. 또 carp and how, carp가 뭐냐면 carp가 갈고리예요. 굽어 있는 그런 갈고리 같은 거. harp는 작사를 얘기해요. 그런 어구들이죠. 그리고 stail이 뭐냐, 돛입니다. 돛. 그러니까 이런 밧줄이나 작살, 그리고 갈고리, 작살, 그리고 독과 같은 어구들을 나르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이 sail은 어떤 거냐면 that was poured around the mast, 돛대가 됩니다. mast, 돛대에 감겨 있던 이 돛을 나르는 거죠. 근데 그 돛이요, packed with flour sack. 그러니까 밀가루 포대예요. flour sack. 밀가루 포대로 기워져 있었대요. 돛이 낡았는데 그걸 새 돛을 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밀가루 포대로 기워놓은 좀 지금 노인의 처지가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겨 있었고요. 그것은 보였어요. 뭐처럼 보이느냐? 플래그로 깃발처럼 보였대요. 영어나 무엇의 깃발처럼 보였대요. 자, 여기에 뒤에 들어갈 맥락을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요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추리가 가능할까요? 네. 자, 조금은 막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독서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도 뭐가 오지 않을까라고 추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개 보기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빈칸을 풀이하는 과정을 이 과정은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또 우리가 원서 읽기에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빈칸을 풀이의 과정은 반드시 이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자, 먼저 뭘 한다?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두 번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리고 언어 논리를 활용해서 보기를 판단한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죠? 자, 사실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서 읽어볼 때. 그렇죠. 노인이 며칠 동안이나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 그리고 뭐 조금 붙인다면, 이제 소년이 떠났다. 네, 떠났다라는 정도. 80일, 84일 중에 40일 정도는 같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돛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밀가루 포대로 기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돛이 어떤 것처럼 무엇인 것처럼 보였냐라는 건데, 그럼 요까지 맥락으로 보면은 굉장히 농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가난하고 고기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부정적인 상황.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의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내가 부정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적인 기준을 하나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 플러스겠죠? 포르친 제로입니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되니까. 코러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1, 2, 3은 탈락이에요. 자, 4, 디피엇, 패배, 마이너스 맞죠? 사로, 마이너스 맞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두 개가 디핏과 싸로 둘 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어떤 맥락?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고 그 맥락을 이해해 봅시다. 자, 지금 노인은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고 배에도 또 굉장히 밀가루 포대로 기워져 있고 소녀는 떠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노인이 슬펐다라는 감정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감정에 대한 얘기 있었나요? 감정에 대한 얘기? 고기 못 잡았다. 뭐 그런데 뭐 소년이 어떻게 했다. 그 소년은 좀 슬펐죠. 소년은 슬펐지만 노인이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돛이 이렇게 돼 있었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볼 때 노인이 슬퍼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가난한 상황을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sorrow는 안 되겠죠. 그 정답은 몇 분밖에 안 됩니다. defeat라고 하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면 빅토리일 텐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defeat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빈칸 추리의 과정, 어떤 단계, 사실적 정보, 맥락에 대한 이해, 보기 판단. 그리고 보기 판단할 때는 나름의 모든 생각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맥락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사실, 감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GCO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 추론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 old man with stand and gaunt. gaunt란 말은 그냥 쾌한, 네, 얼굴이 볼이 쏙 들어온, 이렇게 쾌한 이런 거죠. They have wrinkle in the back of his neck. The brown blotch, 자, 가 문장입니다. The brown blotch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ring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were on his cheek. 자, 요거 해석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의 기본은 항상 명사와 동사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고요. 이 명사라는 것들은 이런 꾸미는 말, 형용사에 해당되는 꾸미는 말들이 계속 이어붙어져서 길어져요. 그럼 꾸미는 말을 하는 형용사는 어떤 게 있느냐? 단어로 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단어. 그리고 전치사 명사도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뭐냐? 주어 동사 구조인데 관계사가 이끄는 절도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용사가 이제 결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명사가 주어라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된 문장 구조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뭐냐? drown이니까 블라치를 꾸며요. 블라치가 뭐냐? 검버섯인데 brown이 형용사가 블라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치사에 요 스킨 캔슬한 명사가 붙어서 전명구가 되어서요. 블라치를 또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블라치는 두 개의 수식어를 가져요. 하나는 브라운이라는 형용사고요. 하나는 of 전치사 명사라고 하는 요 전명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어요. 해석해보면 이 갈색 검버섯인데 이 갈색 검버섯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무엇과 관련된 거냐 하니까 은혜로운 자비로운이라는 베너 발란틴 단어인데 자, 자비로운 피부암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암 때문에 생긴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피부암의 검버섯이란 말은 피부암 때문에 생긴 갈색 검버섯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죠. 명사 주어가 형용사로 이렇게 붙어서 길어지면 동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동사가 안 이어지고 또 the sun brings라는 주어 동사 모양의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주어 동사의 말은 결국 여러분이 절인데 명사 다음에 오는 절이니까 무슨 절? 형용사 절이다. 영어에서 형용사 절은 몽땅 관계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사가 지금 뭐 됐다? 여기에 생략돼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the sun 이하는 관계사 대시 생략된 관계사절이 돼요. The sun brings 태양이 가져온 뭐로부터 그 빛이 반사된 것으로부터. 근데 그 빛이 어디서 반사됐죠? 열대 지방의 바다죠. 열대 지방의 반사된 빛으로부터 태양이 가져다 준, 즉 태양 때문에 생긴, 태양 때문에 생긴이라는 건 이 건버섯이라기보다는 앞서 있는 이 피부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부암을 설명하는 관계사절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치라는 명사는 브라운과 of skin cancer의 수식을 받고 이 skin cancer는 다시 the sun 이하의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해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태양이 그 열대 바다로부터 반사된 빛으로 가져다 준 호의로운 자비로운 피부암의 갈색 검버섯들은 그죠? 들은 그럼 이 블라치가 주어니까 동사는 수의 위치를 볼 때 우어가 타당하고 복수니까 그 뺨 위에 나 있었다. 이런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계사 구조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주어가 굉장히 못할 때 길어짐으로써 동사의 수위 위치와 관련된 문법 문제 이건 수능이나 내신에서 거의 항상 탑5 안에 드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 스킨 캔서가 지금 뭐 돼 있어요. 베너 바란트라고 있는 어구로 어떻게 보면 수식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호의를 베푸는 자비로운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 이 스킨 캔서랑은 호응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배너 바란트 의미를 고려해 볼게요. 이게 어떤 맥락일까? 어떤 의도일까? 요 숨겨진 뜻이 뭘까? 이 표면적인 뜻 외에 숨긴 뜻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쉽게 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 만약에 이 피부암이면 배너 발란트 하지 않았다. 굉장히 악명 높고 무자비했다 하면 이 노인은 굉장히 이 암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비롭다는 말은 그만큼 이 피부암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어 병이 그만큼 깊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병으로부터 빨리 호전될 수 있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건강 잃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군 이런 정도의 맥락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문맥적인 맥락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버섯이 그 사람 얼굴에 옆면을 타고 쭉 내려갔고 그의 손은 지니고 있었대요. 깊게 주름 잡힌 상처를요. 근데 이 상처가 from handling 어디에서 생겨난 상처냐면 다루다가 생겨난 상처예요. 뭘 다루죠? 무거운 고기들. 밧줄에 묶인 무거운 고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고기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큰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런 큰 고기를 다루다 보니까 밧줄에 묶인 고기를 다루다 보니까 고기가 무거워서 거기서 뭐 상처가 나고 손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none of these scars 이런 상처들의 어떤 것도 fresh 최근의 것이 아니에요. 신선한 것이 아니야. 최근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상처야. 바꿔 말하면 옛날에는 고기 잡느라고 상처도 나고 막 고기 잘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고기를 못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day 이때 day도 항상 아까 말했습니다. 지시어 반드시 잘 꼬박꼬박 잘 챙겨 읽으셔야 돼요. They were as old as 근데 old 했다. 뭐가 old한 거예요? 프레시한 게 아니라라며. 뭐가요? 상처가요. 상처가 프레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뭐가요? 네, 이 scars가 데이가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It wasn't in a fisheries desert.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사막에서의 침식처럼. 그죠? 사막의 침식 과정이 많은 세월 동안 있어놨던 거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상처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about him was old.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노인의 모든 것은요 아주 낡았어요. 근데 하나만 빼고요. His eye. 그의 눈만은 제외하고. 그죠? 그리고 they. 이때 they도 뭘까요? 네. His eyes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똑같은 색이었어. 바다랑 똑같은 색이었고 were cheerful. 아주 발랄하고 undefeated. 결코 패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요 나 문장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의 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낡았다. 그러니까 대조관계임을 여러분이 추리할 수 있겠죠? 대조.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항상 대조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항상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에요. 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올드 했고요. 그럼 눈만은 뭐 했느냐? 바다랑 똑같은 색이었고 굉장히 활기차고 뭐 되지 않았다? undefeated, 패배하지 않았다. 그렇단 말은 그지? 그렇단 말은 그의 눈은 뭐 했던 거야? defeated 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defeated 된 거예요. 그런 어떤 낡고 패배한 거예요. 하지만 눈만은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해석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층적 의미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노인은 지금 처지는요. 현재 처지는 굉장히 뭐예요? 패배한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눈빛은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현실에 뭔가 이렇게 굴복해서 아유 이제 고기도 못 잡고 나도 나이 들고 이제 뭐 노쇠해서 이제 고기 못 잡겠네 라고 나의 현실에 굴복한 상태예요? 아니면 아니야 나도 예전처럼 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나는 지지 않아.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삶에 대한 의지, 꺾이지 않은 의지, 신념, 희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지금 처지는 굉장히 공공하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노인이 삶에 대한 자세, 지금의 자세는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 소설의 어떤 이 인물이 주는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바다가 이 노인의 눈빛이 바다랑 같은 색이고 그리고 그만큼 undefeated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이중적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쇠약해지고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막 몸에 지금 그 피부암 걸려가지고 검버섯도 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바다 때문이죠. 바다에서 고기 잡느라고 지금 그런 상처를 입고 시련을 겪은 거잖아요. 지금 공공해진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는 그런 공공함, 시련을 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또 바다처럼 또 undefeated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한 극복의 의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가능한 것이 뭐다?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는 고난의 장소이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희망의 장소가 되는 곳도 바다예요. 그럼 이 바다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인생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작가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인생관이기도 해요. 네. 자, 고난을 겪더라도 결코 뭐 하지 말자.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자. 우리는 그 고난을 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그 고난을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뿐이다. 고난에 지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작가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소한 구절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직접 바로 읽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떤 작가의 작가의식, 주제의식도 함께 탐색해보는 정말 그런 알차고 정말 그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도 그리고 세계관도 또 나의 지식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가 요런 형태로 이제 한 챕터, 한 발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어 요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실제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하나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자, 여기 보이시면 지금 이제 10페이지 부분인데 노인과 소년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너 아냐? You are with a lucky boy. 너 지금 아주 운 좋은 배에 있잖아. Stay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어라." 하니까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But remember how you went to it after some days without fish." 자,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당신이 84일을 물고기 한 마리 없이 지낼 수 있었는지 나 기억해. And then we caught the big ones every day for 3 weeks. 큰 물고기도 잡았었잖아. 3주 동안 매일.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있었지만 또 고기 많이 잡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나는 기억한다 아직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당신이 고기를 못 잡아서 뭔가 공고한 처지에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되죠.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I remember. 나도 기억해. I know. 나도 알고 있지.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자, you는 이제 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이 문장.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단어도 쉬운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맥락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왜냐면 너는 의심했으니까. 의심했어요, 소년이? 소년이 노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죠? 소년이 노인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도대체 이 해석은 어떻게 된 문장이에요, 이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She did not love him because he was rich. 이런 구조가 많이 보여요. not이랑 because가 이렇게 연결되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사랑한다 안 한다. 그를 사랑한다 안 한다.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because 왜? 그가 부자기 때문에 뭐지? 이런 거구나. 사랑은 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아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ot이 부정하는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그 이유가 부자라서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 지금 노인 곁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떠났어요. 소년은. 그렇지만 소년은 노인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치 소년이 아직도 저는 당신 노인이 훌륭한 어부라는 거 믿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소년의 말을 의도를 짐작을 해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알고 있어. 소년 네가 나를 의심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부모님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그런 사정을 나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처럼 항변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네가 나를 의심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전혀 문맥에 뭐하지 않다? 맥락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문맥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고 그런 문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어떤 지식이나 규칙 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것도 이런 문맥을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하게 내신 교재만을 공부한다 해서 내신과 관련된 학습 능력이 오른다, 그건 아니거든요. 수능 문제집만 푼다 해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독서를 하면서 그런 정말 훌륭한 글, 어떤 20 세기의 명저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글들을 통해서 어떤 수준 높은 텍스트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읽어내는 그런 문맥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저희 의문열다의 원서 읽기 수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학년 수준의 내신 교재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다. 그리고 원서 읽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법적인 지식, 그리고 내신에 대한 대응력 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런 수능, 그리고 또 영어로 된 깊이 있는 수준의 텍스트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어의 어떤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달인이 되는 길에 저희 의무열다의 원서읽기 수업이 정말 정말 좋은 수업이고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수업은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진행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네, 매주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비교과 수업이. 네, 그래서 4월 11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네, 7시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해밍웨이의 이 노인과 바다가 끝나면 또 좀 사회과학 서적을 좀 저희들이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차후 다시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 이 원서 읽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저희 학부원으로 또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식이었습니다.